성공투자 기원, 오늘 두 분 전문가와 또 개장 전의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장 개장 전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 한중 항공편 주 65편에서 100편으로 증편 추진, 코스피 2300포인트에서 2350포인트 전망. 이 세 가지 포인트 가운데서 먼저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벌써 연중 70%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이력을 잃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악재가 하나 더 겹쳤습니다. 공급망 차질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유는 밝히지 않고 지금 기가팩토리 상하이의 공장 가동 중단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 테슬라의 뉴스가 우리 장에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와 관련된 악재는 우리 시장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하고 조금 이제 뭐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이번 테슬라 쪽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관측하는 걸로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공장 운영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도 이제 발표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은 실제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오히려 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될 정도로 중국의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코로나 심각성이 결국에는 공장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뭐 안 팔려서라든가, 또는 뭐 이제 공장 내에 여러 가지 뭐 무슨 어떤 사고라든가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일할 인력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 이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엔 멈췄다는 부분은 약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뭔가 뭐 산업이나 업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슈가 계속 달라붙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전반 특히 이제 그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그 양이 큰 이제 LG 쪽과 관련된 공급망 체인 쪽에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주가 부진은 조금 좀 기간 좀 두고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터리주의 바닥이 좀 요원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이라는 건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기존에 안 좋았던 거에서 또 하나의 뭐 악재가 추가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테슬라와 관련해서 뭐 2차 전지 업체들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테슬라 주가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지금 악재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제가 뭐 얼핏 봤는데 한 122달러? 뭐 여기까지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계속 좀 더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테슬라 주가랑 애플 주가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애플도 연저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 테슬라는 당분간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IB들 측에서는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밑으로 전망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이번 하락이.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기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상승으로 돌아서기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 주에는 또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쪽에 뭐 지금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악재들이 더해지고는 있지만 공장 건설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중국의 이슈 오늘장 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의 코멘트, 코스피 2300에서 2350포인트 전망입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이신가요? 네, 이번 주 주간 전망인데요. 일단은 뭐 산타랠리의 기대감은 많이 좀 희석이 돼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주 초에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배당 관련 기관 측에서 매수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특히 금융 투자에서 이제 워낙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배당 낙일 이후에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외인들은 금년도 거래를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한 것 같아요. 지금 큰 폭의 매수 매도는 이번 연도 앞으로 이제 4거래일 남았는데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60일선에서의 지지를 받았는데 금요일장에 결국에 60일선 아래로 하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뭐 60일선 아래로 하회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60일선이 오히려 또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5일선, 60일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10일선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10일선하고 60일선도 오늘 지나면은 뭐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라가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뭐 소폭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큰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잠시 한번 보시면요, S&P 500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나스닥이나 S&P 500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일단 하락은 멈출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도 큰 폭의 상승은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또 다시 매물 아주 그냥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면은 큰 호재에 입어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조금 내년 1월 초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S&P 500이나 나스닥은 뭐 전저점까지도 한번 열어놔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건 예측인데, 일단은 조금 계속적으로 주 초에는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약세가 좀 더 심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2,300포인트에 또 지지력 테스트 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단치는 많이 가면은 2,300, 한 60, 뭐 요 정도, 뭐 적게 가면은 한 2,350,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면, 그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 장 같은 경우 박스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 좀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때 조금 주간 단위로 좀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간 단위로 일단 미국장이 지금의 이 하락에서 멈춰준다면 우리 지수가 박스권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노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일까지 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이제 다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되고요. 기관 쪽에서는 또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남아있다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장에는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이날 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배당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장까지 진행되고 폐장인데, 매수 적기가 이번 주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실지 짧게 들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혹시 주간 기준으로 매매 이번 계획을 주는 매수 세운다면? 적기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보시나요? 시장이 소강 상태 이하로 봅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대주주 물량권도 있고, 또 연말에 이제 북크롤링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매매를 갖다가 거의 적극적으로 안 하죠. 펀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배당 노리는 물량이나 조금 들어왔다가 또 배당락 전에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조금 박스권,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벌써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CPI 또 발표되는 거 얘기 나오고 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시선이 쏠릴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렇게 크게 뭐 이번 주에 꼭 매수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번 주 매수 적기 언제로 보실까요? 굳이 한다 그러면은 뭐 주초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주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배당을 받는 건 또 오히려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조금 가지고 있는 것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겠지만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당락 전에 한번 파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지수가 일정 부분 좀 오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정 압력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배당을 새로 받기 위해서 이번 주 사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고 만일에 좀 밀려나는 것들을 좀 노리신다면 주 초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한중 항공편 주 증편 추진입니다. 65편에서 100편 증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 통계가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제선 비행기 308만 명이 탑승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첫 국내선 추월이었고요. 2019년 11월에 국제선 탑승 여객은 거의 700만이었습니다. 696만 나오면서 그래도 국제선 회복세, 일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증편한다는 이슈가 나오네요. 항공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항공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뭐 모멘텀을 이제 좀 더 이어갈 걸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 지금 이제 뭐 65편이 지금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0편까지 증편이라면은 이건 40% 증편이거든요. 상당히 좀 큰 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편이 되면은 그러면 사람을 다 채울 수 있느냐 그러면은 증편이 되면은 거기에 지금 그 일본 열리자마자 그 한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숫자를 보면은 중국 열리면은 거의 뭐 왔다 갔다 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 그 항공편 증편되기 이전에 홍콩 쪽하고 이제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과연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좀 충분히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뭐 요즘에 그 움직이는 항공편들 뭐 당연히 이제 그 좀 소규모 항공사들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요즘에 이제 중국발로 좀 움직이고 있고 제주항공도 뭐 제주도가 왜 그 제주항공이 뜨냐 이러시는데 관광객들 와가지고 제주도 갈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뭐 이제 뭐 일본 쪽으로는 이제 뭐 진에어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항공사들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커 들어오고 뭐 또 중국에 이제 부자들 오게 되면은 뭐 카지노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 모으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도 지금 파라다이스랑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지금 고점 돌파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차트 형태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돼서 한 번 정도의 레벨업은 더 오지 않을까 충분히 그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저도 저번 주에 이제 뭐 물어보셨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흑자 전환도 지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역시 뭐 증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생길 것이고 뭐 어느 정도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증편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도 중국 관련 주식들이 차트상으로는 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국내 증시 호재도 없고 뭐 그런데 이쪽으로의 매수는 뭐 좀 빠지면은 다시 한번 또 다시 뭐 매수를 노려봐도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추격 매수는 조금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전략 추격 매수 엄금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지수 한 주 동안 박스권 잘 지켜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또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 모멘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바닥 확인까지 좀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